경기도 대변인 김용입니다. 검진 결과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시술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공동으로 검진한 피부과 전문의과, 성형외과 전문의 공통된 소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점이나 레이저 시술 반응 및 수술적 절제 후 봉합 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검증은 기자들도 입회한 가운데 매우 투명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공개 검증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도정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자연인 이재명에겐 매우 참담하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인으로서, 도지사로서 책무를 다하고자 검증에 나섰습니다.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더 이상 소모적 논란이 모두 불식되기를 희망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차분하게 도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이렇게 많이 기다리셨는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게 뭐 질문도 너무 많이 받기보다는 관련돼서 한 두세 분 정도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게 되셨나요? 그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이게 경기 도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미 지난 주말에 공인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받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 그 바탕하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병원에서 아주대병원에서 검증을 받게 됐습니다. 박용석 변호사가 신체 부분이 더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럼 또 다른 신체 부위를 언급을 하면 주장을 하면 또 검증을 받을 수 있나요?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은 정말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명백하게 그 녹음 파일에 있는 그 주장 그대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부분과 관련된 논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식되고 더 이상 저희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니 뭐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번 신체 검증이 끝났다고 해서 지금 제기하는 뭐 교제 사실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걸로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관련된 김부선 씨의 계속되는 주장과 논란 여기에 관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오늘 결과 나온 거를 뭐 수사기관 같은데 제출하거나 향후 어떻게 그런 대응할 건지 그걸 보관할 건지 이렇게 보죠. 이후 대응은 저희가 그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상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받을게요. 지금 질문은 이거를 갖다 향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그 질문이죠. 포함해서 이제 저희 법률 대리인 변호사님께서 적절하게 대응하실 겁니다. 향후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아직 수사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경국 씨의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일부에서 지목한 그 운전기사가 조사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입장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오늘 여기 병원 관련자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저희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좀 수사가 명확하게 공정하게 진행돼 가지고 저희도 그 사실을 빨리 좀 명쾌하게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기자님들 이만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앤 이슈를 아주대병원에서의 김영경 기도 대변인의 브리핑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예요. 이 논란의 점, 특정 신체 부위에 점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 레이저 시술이나 봉합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기자의 입회하에 투명하게 진행이 됐다고 오늘 김용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앞으로 소모적
논란 이제 종식되길 바란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과연 이 파장은 어디까지 갈지요. 이 내용을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재명 지사가 오늘을 D-Day로 잡은 것 같습니다. 일단 4시 조금 지난 후에요. 10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장혜찬 평론가님, 상당히 무거운 표정으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결과는 이 지사가 원했던 걸까요? 조금 요약을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선 이 결과만 놓고 보면요. 특정 부위에 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 등의 시술로 점을 뺀 흔적도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전문의가 공통된 소견을 밝혔습니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네. 해당 녹취록에서 나왔던 김부선 씨의 발언이 틀렸음을 이제 입증한 셈인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어떤 진실성에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셈입니다. 이렇게 빨리 이제 자가 검진을 받은 것은 네. 이 논란을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가는 이재명 지사 이제 김용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경기 도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였기 때문인데 그러나 이렇게 검증을 했다고 해서 과연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 것이냐 저는 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김부선 씨 측 변호사인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 점 하나로 하늘을 가리지 말라는 발언을 하면서요. 또 다른 신체적 특징이 많이 있다는 식으로 추가적인 네. 폭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입회 방식에 있어서도 원래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에서 경찰이 입회한 가운데 검증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자가 검증에 과연 어떤 법적인 신빙성이 있겠느냐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 이재명 지사가 진실성 부분에서 점수를 딴 것은 맞지만 논란을 일거에 종식시킬 것인가 그렇게 보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난관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격적인 셀프 검증을 오늘 요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4시 조금 넘은 시점에 아주대병원으로 들어간 이재명 지사였는데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종훈 평론가님. 참관은 일단 경기도청 출입기자 3사람이 들어갔고요. 검증은 피부과 그리고 성형외과 전문의가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근데 어차피 지금 경찰에서 조사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부선 씨가 추가로 지금 이제 서울 지역에서 고발을 한 상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차피 경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도 검증을 할 텐데 네. 왜 이렇게 미리 셀프 검증을 했을까?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의문이 좀 많이 간다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아마 저만 의문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김용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녹음 파일이 유포되면서 경기도정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이렇게 셀프 검증을 요청했다고 하던데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이 이슈를 한꺼번에 다 마무리 지을 생각이 있었다면, 좀 더 객관적인 검증 방식을 택했어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자도 뭐 사실은 그 경기도 출입 기자 말고, 뭐 사실은 중앙지진 매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쪽에 다 부르고,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그러니까, 검사하는 과정들도 전체 다 바깥에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객관성을 좀 담보받을 수 있는 방식을 택했어야 한다. 그래서 완전히 이번 한 번으로 그야말로 원샷으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 택한 방식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원순식 해법을 지금 이제 택한 거 아니에요? 검증 방식을 택한 건데, 이건 또 다른 좀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지금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셀프 검증 방식에 대해서 말이죠. 저는 강윤석 변호사의 전략에 휘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신체 검증을 받겠다고 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경찰이라든가 아니면 검찰을 통해 가지고 신체 검증을 받는 방식을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강윤석 변호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되어 있는 뭐 김부선 씨 녹취록을 보면은 신체 특정 부위가 특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검고 이 둥그런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러면 나는 그 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은숙 변호사가 그거 왜 또 다른 것이 있다 네.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볼 때에는 여기서 논란을 더 끌고 가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이런 의혹들이 터져 나올 것이다. 네. 여기에서 내가 이 논란을 끊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번에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고육지책일 수도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신체 검증을 통해서 일단 강은숙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는 거, 김부선 씨가 얘기하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명백하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확인시켜준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일절 대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논란을 그냥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신체 검증하겠다고 요청을 해도 네. 아마 안 받겠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거는 아마 이재명 지사가 생각할 때 이 현직 이제 그 선출직 공무원 아닙니까? 도지사로서 더 이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명예에 심각한 그 타격을 줄 수 있다. 치욕이다라고 하는 표현도 아까 썼던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들을 이번에 신체 검증을 통해 가지고 보여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김부선 씨 측에 대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김용 대변인 통해서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강용석 변호사는 5시가 넘은 시점에 본인의 가로세로 연구소를 통해서 이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혜찬 평론가님, 지금 김부선 씨는 지난 13일 이후에요. 일명 신체의 비밀이라는 걸 밝힌 이후에 단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 침묵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김부선 씨가 그동안 제기했던 여러 의문들이 있습니다. 낙지집에서 이재명 지사가 카드로 결제했다는 것도 있고요. 네. 그 이재명 지사와 만나는 기간 동안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난방비를 많이 냈다는 의혹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카드 해당 내역, 결제 내역이 전혀 없고 네. 알아보니 그 기간 동안 난방비가 오히려 적게 나왔다 이러면서 지금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동그랗고 커다란 점, 이 의혹까지도 우선은 뭐 방법이 미흡하다 할지언정 셀프 검증을 통해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진실게임 양상에서 김부선 씨의 말들이 하나도 반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섣불리 어떤 증거를 내세우거나 폭로를 하기보다는 정말 이재명 지사 측에서 반박할 수 없는, 정말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증거를 들고 나와야 한다. 이 정도의 어떤 절박함을 김부선 씨도 이제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강용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노이즈를 일으키면서 이 여론전으로 몰고 가는 차원에서 SNS를 통해서 여러 입장을 밝히려고 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김부선 씨는 이제는 정말 신중하게 증거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이제 핸드폰 자료도 복원하고 있다고 증거를 열심히 찾고 있다는데 애매한 증거로는 이 국민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 싸늘해진다는 것을 김부선 씨 스스로도 느낀 것 같고 지금의 침묵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한 스모킹건을 찾기 위해서 아마도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절차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가 본인의 신체를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김부선 씨가 녹취록에서 발언한 사실이 그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사실상 확인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입장을 밝힐 거라면 왜 그러면은 그 김부선 씨, 기억하고 있는 김부선 씨의 그 기억과 실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신체적 특징이 다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해명을 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또 다른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을 알고 있다거나 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또 다른 비밀스러운 것이 정말 이게 검증 가능한 물증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장도 같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충 현재 그 신체적 특징과 그 정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 그냥 없는 것처럼 혹시 다른 의혹을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좀 돌린다거나 이상한 방향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여론을 더 키워나가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사실 유무를 하나씩 확인하고 논란을 좀 끝내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지금 자신이 진행하는 1인 방송에서요, 추가 가족의 비밀, 이런 이야기까지 꺼냈었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지사가 오늘 오전에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면서요, 자신은 실험실 개구리가 아니다, 논란을 중시시키겠다는 취지의 공격적인 인터뷰부터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화끈거려서 그래도 안 들을 수가 없어서 들었는데요.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몸에 빨간 점 하나 있습니다. 그 혈관이 뭉쳐서 생긴 빨간 점 외에 점이 없습니다. 우리 집은 어머니 덕에 피부가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점이 없어요. 그 분들이 말하는 그 경찰에 냈다는 녹음 테이프에 나오는 그런 점은 전혀 없어요. 제가 수치스럽긴 한데 제가 왜 이러냐면 참 말하기 참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인간이거든요. 수치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치욕도 하는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만 해도 좀 뭐라 그럴까 치욕스러운 이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런 걸 감수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300만 도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니 뭐 점이 있느니 없느니 뭐 특별한 관계니 아니니 이런 논란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특필되는 이 상황에서 이 도정이 자꾸 손상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감수하기로 한 겁니다. 이런 시대에 개구리가 아닙니다. 나도 인간이다. 모멸과 수치심 그리고 치욕과 수모의 이런 경험을 받고 나서 오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이재명 지사입니다. 자, 이 지사가 이 정도까지 나올 걸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봤으니까. 그런데 아까 카드라든지요. 이제 김부선 씨가 그동안 주장했던 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는 역공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디까지 갈까요, 평론가님? 그러니까 일단 이제 점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이게 내 스모킹건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게 나의 가장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증거라면 증거일 수 있는데 이 논란만 종식되면 나머지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의문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스스로 이렇게 개념 규정을 지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전 부분은 셀프 검증을 통해서 일단 다 없는 거로 결론이 났으니 나머지 제기되는 이슈들은 부수적인 이슈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여론전을 이제 이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펼쳐나가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김부선 씨가 이제 추가로 그럼 어떤 것들을 내놓을지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근데 뭐 강영석 변호사의 반응도 있지만 김부선 씨도 한 얘기가 있잖아요.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했었고. 자, 그래서 최근에 그 김부선 씨의 대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대응하기보다는 강영석 변호사를 통해서 이렇게 약간 검증을 한 상태에서 약간 필터링을 한번 해서 지금 대응 방안을 지금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강 변호사가 이제 여론전도 함께 벌리면서 함께 이제 이 의혹도 제기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족의 비밀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가족의 비밀도 뭐 더 이렇게 김부선 씨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금 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결정적으로는 이 점과 관련해서는 계속 좀 앞으로도 논란이 좀 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강영석 변호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없앨 수도 있습니다. 요즘 뭐 점 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뭐 저도 점 수도 없이 빼봤고. 대변인 이 양반 웃긴 게, 아니, 지가 봤어? 그러니까요. 없다고 어떻게 단정하냐. 그러니까요. 봤냐고요. 보시고, 다 그랬던 분이 하는 얘기를 말이 맞지? 도지사 말만 믿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없다고 떠들어댔다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일단 분당경찰서 가서 조사 받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남부지검에서 부를 거니까 거기서 조사 받으시고 조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꼭 그 점을 꼭 확인하고 싶으시면 검찰 조사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국민적으로 앞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반드시 자기들끼리 하는 쇼는 안 됩니다. 제가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체적 특징이 그거 말고도 많고 그렇죠. 신체적 특징 말고 가족의 비밀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드리면 법률가 대 법률가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요, 강영석 변호사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보면 이게 법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재명 지사 아까 1,300만 경기 도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모든 전국이 지금 이 점 하나 때문에 다 빨려 들어가는 블랙홀이 돼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도 이재명 지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뭐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영석 변호인에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 또는 경기도정을 방해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고소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무고죄 같은 경우 지금 민사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아직까지는 무고죄를 안 했죠. 네, 아직까지는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법정에서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지금 보시면 발언의 수위가 1인 방송이라고 하지만 너무 셉니다. 너무 과합니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판단이 되어 있지 않아요. 혐의를 다투고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변호인이라 하더라도 김부선 씨의 측 주장을 일방적인 사실로 전제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까지 모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태도는 법조인이자 변호인으로서 본인이 신뢰성을 사는데도 제가 봤을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증거가 많이 있는데 제출을 하라는 이재명 지사 측 발언에 대해서 강영석 변호인은 증거를 미리 제출하면 보고 대비할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다 제출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이 점이라던가 가족의 비밀 같은 증거도
이렇게 언론에 공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제출한 것만으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지금 언론에 유포되자 SNS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진실을 다투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검찰에서만 얘기할 때 하는 것, 약간 모순적이기 때문에 정말 법정에서 다툴 거면 모든 부분을 법정에서 다투고 그게 아니라면 국민들 앞에서 본인들이 과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게 말을 해야지 하나씩 마치 공개하는 것. 저는 이 심재철 의원의 업무 추진비 하나씩 공개했던 것과도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식의 태도는 오히려 이 김부선 씨 측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지사의 지금 반격이 예상되는 전국의 지금 전환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재명 지사가 그런데 자신의 SNS 선을 넘었다는 반성과 해경군 김 씨에 대한 반문을 전해드릴 텐데요. 일단 이 논란, 점 논란에 대해서는요, 국민적 관심사가 이제는 점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적 논란으로 신체 특징을 갖고 전국이 이렇게 희화화되면서 정치에 대해서 아주 우스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멈춰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좀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에서도 너무 사실 주목을 많이 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김부선 씨가 가지고 있는 여러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었죠. 강영석 변호사도 증거가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검찰에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검찰에다 제출하던가, 지금 뭐 제출도 했다고 얘기하니까요. 그거 검증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럼 강영석 변호사가 이렇게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자꾸 의혹 제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김부선 씨하고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게 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도 당선되기 전 일이에요. 그냥 사인 변호사 때 만약에 만났다고 하면 그냥 배우 간의 만남이었던 거거든요. 10년이 다 된 일입니다. 그때 있었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증명하겠다는 것인가. 증거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확인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뭐 완벽한 증거라고 보기도 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서로 공방만 주고받다가 나중에 가서 검찰이나 경찰 조사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된다 하더라. 이렇게 끝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윤석 변호사의 경우에는 계속 이재명 지사를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여론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가서 서로 실토하겠지.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확인이 안 되면 결국 본인이 실토하는 방향으로 밀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근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확인 안 되는 의혹들만 계속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언제까지 뭐 점 하나가 대한민국 흔드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인들 스스로가 자제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도 좀 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지사의 경우에는 인터뷰를 통해서요, 대선 토론 중에 자신이 선을 넘었다라고 하면서요, 후과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요, 본인이 상처를 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복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경기도정 열심히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반성한다. 그 뜻을 천명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평론가님? 네, 저건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상황 자체를 김부선 씨의 공세적인 그런 태도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뭐 신체 압수수색도 당하고 뭐 이제 이런 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본인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탄압을 당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그러니까 친문 세력이 본인에 대해서 지금 보복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쪽에 친문 세력을 향해서 지금 메시지를 좀 던진 거다. 네. 그러니까 화해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던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되돌아보니까 SNS가 족쇄가 됐다. 자, 앞으로의 본인의 이제 SNS 상에서의 전환도 저희가 이번에 새로 주목해야 될 점이